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박스행제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시황 및 업종 분석, 종목 분석, 이슈 분석, 그리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본행 칼리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쭉 갖다 대시면은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다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상당히 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이 부분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주식 교육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왕초보 주식 교육 강의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기초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기초교육 진행할 건데, 완전 기초교육 강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빠르게 쭉 훑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거, 그리고 제가 너튜브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너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은 약간 살짝 빠르게 지나가고, 그 뒤에 내용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자, 왕초보 주식 강의.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은 마인드부터 리셋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 드릴 테니까, 기존에 주식 투자할 때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 일단 다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제 제 양력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뭐 리바이벌이라고 또 지겨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설명을 할 때 제 지나온 생활 경력을 좀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얘기 드리고 들으시면은 조금 더 주식 투자 교육을 들을 때 상당히 좀 이해가 빠릅니다. 아, 저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사건으로 이런 교육 내용이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은행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지점 영업했었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전략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 운용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각종 TV 방송 많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대에서 한번 수익률 1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양력, 경력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니까, 요즘에 하도 허위 양력이 많죠? 그래서, 허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증명해 드렸고, 수익률 1위 했던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저예요. 이게 저, S사에서 수익률 1위 했던 거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 수익률 요거보다는 교육 위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주식 투자의 첫걸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에셋 클래스입니다. 에셋 클래스. 내가 지금 에셋 클래스가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주식 투자 종목 가지고 투자가 승부가 나기 쉽진 않아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2008년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우리 투자 수익률, 그리고 주식 투자든 이 투자에 대한 이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에 대한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럴 때 결정나요. 이럴 때 죽어라 해봐야 결정 안 납니다. 물론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운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상황. 자, 그래서 요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었을 때를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건데, 자, 1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IMF 구제금융 시기예요. 요때가 쭉 밀렸을 때. 지금 얼마 안 밀려 보이죠. 얼마 안 밀려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크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밀려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밀린 겁니다. 엄청나게 밀린 건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럴 때 주식 투자했다. 내가 이렇게 쭉 밀리는데. 예. 거기서 이제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식 투자하지 않고 국거채나 채권 투자로 가 있었던 분들은 요때가 기회였겠죠. 이렇게 반등했을 때, 예, 그때 주식 투자를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이번이 이제 IT 버블인데, 요때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코스닥 차트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코스닥은 뭐, 지금 현재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갈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미 코스닥 2000포인트였어요. 예. 코스닥 2000포인트였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이때가 IT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거죠. 자, IT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을 텐데 이때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상한가 기본 10연상 뭐 이렇게 왔어요. 새로운 기술이라고 있는데 요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 뭐 15,000% 그냥 떴고요. 15,000% 몇 배입니까? 150배, 150배. 이때 IT 버블, 우리나라 닷컴 버블일 때고요. 이때 코스닥 버블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이렇게 있다가 3번 그림, 요 3번 그림에서는 IT 버블이 붕괴되고 있었을 때죠. 붕괴됐을 때. 이 붕괴됐을 때 과연, 그러니까 IT 버블일 때도 주식 투자 안 하면은, 예, 결국 돈을 못 벌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IT 버블 끝물에 또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해요. 그러면 또 3번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쭉 밀리고 있죠. 예. 이럴 경우는 특히 이제 IT 버블 붕괴가 됐을 때는 또 채권 투자자 수익률은 대박이 났었죠. 금리가 아주 급락을 해요. 금리가 급락을 하면 이때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자, 그 다음 4번이 이제 요 기간이 좀 긴데 우리나라 최고 호황기였어요. 이때가. 예, 우리나라 최고 호황기였는데 이때가 이제 IT 버블 붕괴 이후 펀드 연풍 불었을 때. 예. 그 다음에 전 세계 초호황기 때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 최고 경제 성장 시기고요. 주식 투자자 수익이었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나. 이때 펀드 하신 분들, 요때 말고, 끝물 말고, 여기에서 이제 펀드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 거뒀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했던 경우, 이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이 많이 있었죠. 왜냐면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여기 이미 IT 버블 붕괴했을 때 금리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5번이 어떤 기간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 났을 때 이때가 주가 2000포인트 찍고 850까지 쭉 밀렸을 때요. 몇 달 만에. 예. 그냥 반토막보다 더 났죠. 예.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채권 투자는 한 중립 정도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때가 꼭지다 생각하고 채권 투자를 옮겼어요. 그럼 쭉 폭락해요. 폭락했을 때 여러분 이때쯤에는 주식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서 손실 안 나고 여기서 수익 나고 그럼 인생 바뀐다고요. 투자하면서. 투자의 인생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나머지 모든 투자는 다 대폭락했어요. 대폭락.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이 탄생을 합니다. 비트코인 왜 탄생을 하느냐? 이때 금리를 0%로 바로 내려버리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더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있는 이 돈의 가치, 이 가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탈중앙적으로 해서 만든 게 뭡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때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5번 때. 예, 금융위기 폭락했을 때. 자, 그리고 6번이 뭡니까? 유동성 장세 및 급반등. 예, 반등 나왔을 때죠. 유동성 장세가 벌어졌을 때. 지금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예, 지금 현재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유동성 장세잖아요. 예, 그 유동성 장세가 비슷한 상황이죠. 예, 유동성 장세가 딱 왔을 때 이때고요. 이때는 또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엄청나게 손해 봤겠죠. 예, 850에서 다시 2000 그냥 해보겠으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거뒀고요. 이때 부동산 다시 반등했거든요. 이때 대폭락하고. 자, 그 다음에 채권 신용 스프레드 전략은 수익. 즉 무슨 얘기야? 채권 신용 스프레드 전략이 뭐가 있냐면요.
이때 이제 신용 스프레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이 위기일 때 채권 위기일 때 글로벌 위기일 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 국고채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면에 회사채 가격은 하락하죠. 자, 이 국고채 가격 상승은 뭡니까? 금리 하락. 국고채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수익률 하락. 자, 회사채 가격은 폭락하죠. 위험하니까 위기일 때 나라 국고채가 그나마 믿을만 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채 수익률은 상승. 요게 이제 나중에 정상화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국고채 가격은 하락하고, 자, 국고채 가격 하락하겠죠. 즉 수익률 상승. 그 다음에 회사채 가격은 상승. 자,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졌겠죠. 국고채 가격하고 회사채 가격 스프레드 벌어지는 걸 다시 이게 만난다. 요걸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위기일 때 오히려 국고채를 매도하는 거죠. 올라갔으니까 매도. 회사채를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된 회사채를 매수. 그럼 정상화되었을 때 수익 크게 난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연기금 있을 때 연평균 채권 수익률 12%까지도 기록했어요. 엄청나게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펜션 펀드 쪽에 저희가 1위 했었어요. 저 있을 때. 물론 제가 채권 운용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근데 채권 운용 담당자들이 정말 잘했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붙을 걸 확인하고 회사채 국고채 전략을 고평가된 국고채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회사채를 사서 정상화됐을 때 그거를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거뒀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하여튼 요런 채권 신용 스프레드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구간이 뭐냐면 이 기간은 완전 박스권이야. 이때는 주식 투자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거의 재미가 없는 한 몇 년 동안 박스피장 하도 박스권이니까 박스피라 그랬어요. 고스피를. 박스피장이었고 7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섰을 때 쭉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8번이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대폭락. 그때 채권 수익은 대박 행진을 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갑자기 급락시켰으니까. 금리 뭐 그냥 빵프로 바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 상승. 그렇죠? 채권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대박 났었죠. 자, 주식 투자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투자했었다, 5일 투자했다, 5일 상방 투자했다, 다 망했죠 이때. 마이너스 유가까지 왔으니까. 자,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이때 아니 금리를 0%로 만들었는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100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때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니까요. 4번 이 구간에 금리가 쌌기 때문에 이러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9번이 뭡니까?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신고가 장세. 주식 투자는 다 대박이 났죠. 이때 주식 투자 열풍 불었잖아요. 동학개미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채권 투자는 중립 정도였고 저금리 때 부동산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얘기는 또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냐면, 즉 투자를 할 때 A 종목, B 종목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A 자산 클래스에 투자가 돼 있는지, B 자산 클래스에 투자가 돼 있는지, 즉 채권에 투자돼 있었는지, 어떤 시기엔 내가 주식에 투자돼 있었는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돼 있었는지, 그게 바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A 종목, B 종목, C 종목 매수한 것 때문에 성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다 탄생을 합니다. IMF,
반등, IT 버블 꺼졌을 때 다 위기이자 다 기회. 기회면 또 뭡니까? 위기예요, 기회가 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교육받는 회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는 길게 보고 이런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회를 잡는다. 반드시 이런 기회에서 성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에셋 클래스에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제가 운용 펀드 수익률이에요. 근데, 128% 정도 나왔죠.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2020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 팬데믹 때, 반등해서 많은 투자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매년 이렇게 수익을 거둔다.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러고 만나겠습니까? 절대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반드시 그 부분 또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 투자의 방법 중에 또 다른 거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주식 투자 교육을 어떤 걸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식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처음부터 이상한 막 잡지식 이런 거 다 걷어내고요. 정말 주식의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 두 번째는 주식 분석하는 방법, 경기순환 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방법, 기술적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각 주제별 심화 과정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 바로 잠시 쉬었다가 주식 처음에 부분은 이 부분 했던 부분 리마인드 다시 한 번만 해보고요. 처음 기초적인 거 리마인드 해보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재 TV.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자, 저 오늘 교육자로 처음에 이제 진행할 건데 주식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기초 교육. 아까 이제 주식 투자를 기초 교육을 하는 저에 대한 소개 처음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얘기들 좀 드렸는데, 처음에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투자에 대한 성패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강조해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하면 그냥 뭐 주식 투자하면 지금 종목 사가지고 이거 올라가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 내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시세 차익만 생각하게 되고, 시세 차익으로 투자를 생각하게 되면 자꾸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만 보게 되고 차트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만 계속 보고만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저는 비트코인 투자할 때 답답해요. 자, 암호화폐 저는 처음에 이거 가상화폐라고 그랬을 때, 법정 가상화폐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비트코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저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건 암호화폐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근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로 그냥 투자하고 있어요. 이걸 암호화폐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잡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 분석 제대로 하고 투자하시면 계세요? 없잖아요. 그쵸? 이더리움이 곧 런던 하드포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드포크가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코인을 투자하더라도 그 코인에 대한 본연의 가치, 그 다음에 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플랫폼의 능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좋다더라, 예, 그냥 차트로 막 올라가더라, 누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막 20, 30%씩 빡빡 올라가더라, 이거 보고 투자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만큼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유행으로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유행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벌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비트코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 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다 하는 분들은 최소한 몇 가지라도 해요. 뭐라도 합니까? 예. 먼저 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예. 비트코인 돈 버는, 요즘 비트코인도 돈 버는 사람 뭐예요? 예. 사기를 쳤거나 아닙니까? 예. 지금 단군 이래로 지금 강남의 다단계들이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는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예. 여러분 곧 그거 하나 터져요. 이제 거래소 하나 터질 건데 거기가 몇 조 원 단위입니다. 거기 다단계 사기라고 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 피해 보신 분들 저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예. 본인이 그만큼 허술한 거예요. 자, 갑자기 주식 투자하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열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도 내가 종목을 사서 이거를 단순히 시세 차익 보고 덤빈다,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생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한 번이라도 나와보라고요. 진짜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 중에 그루라고 하죠. 그루. 투자의 대가. 투자의 대가 중에 기술적 흐름으로, 요행으로, 예, 차트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 차트만 보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한번. 아,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제시리버모. 이 사람 말고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 있으면 나와보라니까요. 얘기해보라니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찰스 먼거, 조지 소로스.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 투자는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예.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의 투자 방법 상당히 좋아요. 벤자민 그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아니 진짜 그냥 막 투자해가지고, 제시리버버가 사실 막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기업에 대해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 이분이 사설거래소, 미국 사설거래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그러면서 주식 투자의 감각을 키우셨던 분입니다. 모든 기업들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분은 끝이 안 좋았죠. 끝이 안 좋, 심지어 제시리버모조차도 끝이 안 좋았어요. 예. 기술적 흐름, 요행으로 차트만 보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 없다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근처에 누가 있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예요. 예.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 여러분 사업으로 돈 번 거예요. 예. 절대 수익으로 돈 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아, 여기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세계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괜찮냐? 주식 투자의 세계 자체가 학벌 가지고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수익 내고 수익이고 손실이고밖에 없잖아요. 예. 뭐 누가 뭐
잘 사는 집 사람이라 그래서 수익을 더 납니까? 그 사람이? 물론 돈을 얻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하면서 종목 하나를 샀는데 그게 뭐 내가 학벌이 좋다 그래서 주식 수익이 더 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공정한 게임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 투자에서 대가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를 나와야 투자를 잘한다 이건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까요.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런 거 공부한 게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 하면서 막 이것저것 쪼으면서 막 그렇다고 차트가 절대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메커니즘 모르고 투자했는데 성공한 사람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 메커니즘을 알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자. 그 다음에 그래서 투자를 하자.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성공한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예. 앙태현 대표님, 그 다음에 뭐 성필규 회장님, 예, 윤광로 회장님, 크게 투자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예, 이 뭐 박현주, 예, 대표님, 둥둥둥, 예. 많아요. 우리나라도 멋있는 분들. 근데 이분들 그냥 얘기 드리자면, 예. 근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전부 다 이분들 전부 다. 양태석 대표님 와트스쿨 나오셨거든요. 이분. 예. 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를 단순하게 유행으로 기법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투자 절대 그 기법, 자 기법이란 것도요 시장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 기법 안 맞아요. 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왜 열내고 얘기를 하냐.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 뭐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바로 뭡니까? 동업이다. 내가 이 회사 주식 한 주만 사더라도 동업하는 거예요. 자, 동업할 건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동업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노란통 메신저 하단에 있는 노란통 메신저 상에서 그렇게 제가 맨날 혼내는 거, 제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끔 혼내요. 들어오시면 주식 투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어요. 이 종목 샀는데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어때요? 뭐 이런 얘기 뭐 할 때 왜 샀는지 물어보거든요. 왜 사셨어요? 그냥 남이 좋다고 해서. 이 회사 뭐 하는지 알아요? 뭐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모르면 제가 엄청 혼내요. 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동업을 하는데 왜 동업자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이런 주식시장이, 지금 여기 주식시장이죠. 이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이, 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이 주식시장.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다 뭡니까? 동업자를 쉽게 모으라고 상장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소를.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올라올 수 있는 거. 상장사가 되면은 동업하기 쉬워. 동업자를 모으기 쉽다고요. 그래서 동업자를 모으기 쉽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동업자들한테 분기별로 손익계산서 알려줘야 되고, 주요 공시 알려줘야 되고, 동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동업자를 쉽게 모을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투자를 쉽게 받는 대신 의무가 있잖아요. 동업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즉 뭡니까? 즉 뭐다? 주식 투자는 동업이다. 예. 동업이라니까요. 자, 주식 투자는 반드시 동업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동업이라고 생각할 때 주식 투자는 성공합니다. 주식 투자를 동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솔직히 제 시리본 모두 동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 따지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니까요. 제가 검증해 볼게요. 제가 웬만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성공했다는 모든 주식 투자들 제가 거의 다 만나봤거든요.
예. 제가 거의 다 만나봤어요. 연기금에 있을 때랑 제가 리서치에 있었을 때 다 만나봤어요. PT도 많이 하고.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인터넷 기사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주식 투자해서 뭐 몇백억 벌었는데 뭐 재능 기부를 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예.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거 사업으로 본 거야. 사업으로 실제로 그 정도 벌지도 않았어요. 알고 뭐 따지고 막 파고들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거의 모든 투자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투자자들 분 중에 유명한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투자했고 어떤 분들인지. 자, 최근에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얘기 많이 나오죠? 야, 존리 대표님은 자, 투자하는 방식이 오늘 사든 내일 사든 내일 모레 사든 내일 한 10일 뒤에 사든 아무 상관없다.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성장성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한테 오늘 사든 내일 사든 오늘 상한가를 가도 뭔 상관이에요. 길게 볼 건데. 그쵸? 존니 대표님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좀 획기적인 메리츠라는 그 자산운용사 정말 크게 올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이 뭐 그냥 뭐 좋다더라 기동량에서 주식 사고 그랬을까요? 매수하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동업이라고 생각할 때 주식 투자는 성공한다는 거 반드시 요 하나 딱 잡아가시고 그 다음 내용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장철 본부장입니다. 자, 아까 주식 투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요. 주식 투자 하시겠다고, 이제 처음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면 안 되는 분들, 절대 주식 투자 하면 안 되는 분들. 얘기해도 말 안 듣는 분들 많아요. 정말. 뜯어 말려도 안 되는 분들 많아서 그런 거야. 답답해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하는 계기가 주 어떨 때 많이 합니까? 바로 옆집 또는 지인이 돈 벌었다고 하면 해요. 예. 배 아프거든요, 일단. 예. 근데 이때가 보통 뭡니까? 끝물이에요. 그래,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는 계기가 다 요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시작해서 끝물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손실이에요. 손실인 상태에서 저를 만납니다. 대부분이. 예. 수익인 상태는 잘 안 만나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이거는 이제 제가 기관했을 때 주로 많이 뵀던 건데 돈이 일단 계속 모이기 시작하거나 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좀 투자할 곳을 찾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 내가 자산이 있으면 맨 먼저 우리가 이거는 재테크 기본이니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재테크 기본. 자, 돈이 모인다. 자, 맨 먼저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자, 돈을 벌면 우리가 뭐랍니까? 예. 돈을 모으겠죠. 돈을 모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일정 부분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예, 차부터 사요? 뭐 차부터 삽니까? 예,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자, 돈을 모으면 뭐부터 합니까? 위험에 대비해야 되죠. 돈을 모으면 리스크에 대비. 이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 예. 저는 증권업에 종사하지만 맨 처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대비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 항상 배우던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재테크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 그 다음 연금까지 다 매달 일정액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를 찾는 거예요. 투자할 때를 찾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예비비를 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빼고 투자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CMA 아니면 RP, MMF 당장 현금화되는 데다가 항상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은행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제 VIP실에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 처음에 이런 관리를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제시를 많이 해드려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요 대출 정리를 하죠. 그 다음 또 돈이 모이면 이자가 아주 낮은 대출이나 장기인 대출은 뭐 꼭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주요 대출은 좀 정리가 먼저 돼야 되겠죠. 돈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자산 투자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이가 좀 나이가 좀 달라요. 좀 다른데 20대이다. 20대는 일정 부분 주식 투자하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니까 20대부터 투자하잖아요. 40대 되잖아요.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장기로 가면. 30대이다. 역시 일정 부분 훨씬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주식 투자하라고 해요. 여유자금 있는 분들 위주로. 대부분이 못해요. 결혼한다고 못해요. 결혼하는데 돈 다 넣거든요. 하다가 주식 투자 길게 하다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가입했다가 다 뺍니다. 아, 결혼해야 돼요. 자금이 모자라요. 아,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진짜. 그러다가 40대 되면 그때 다시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20대에서 열심히 주식투자 장기로 투자하려고 해도요 30대 되면 집값이 뭐 청정부지로 올라 뭐 이거 돈 있어야 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거 결국 20대 때 주식 투자한 거 다 빼요. 30대 때 다시 장기 투자가 되나요 이게? 물론 이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40대 때 그때 주식 투자 하려고 하죠. 애 때문에 못 돼요. 애 때문에 못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은행에 있을 때. 학원비, 뭐, 교육비, 뭐, 좀 들어갑니까? 그 50대 되면 그제서야 다시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니, 뭘 아나요? 시대 흐름, 트렌드, 이미 많이 따라가기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쉬운 주식 투자의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해요. 딱 이 패턴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요. 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투자할 곳 찾아보기 시작할 거다. 또 주식 투자하는 계기들이 이렇게 돈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50대 돼서 찾아볼 수 있긴 하는데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뉴스에서 경제방송에서 시장 좋다고 하면 그때 난리 납니다. 이때가 뭡니까? 대부분이 또 끝물이죠.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면, 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배당, 시세 차익, 경영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자, 주식 투자. 난 주식 투자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말고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아니, 배당 받거나, 배당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거나,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다 차익 다 필요 없고 나는 경영권만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자, 요 세 가지만 존재해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자. 근데 제가 항상 배당을 1번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당을 1번으로 써놓은 이유. 배당을 왜 맨 먼저 써놨을까요? 자, 배당을 먼저 우리가 봐야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투자 습관이 나온다. 자, 주식 투자는 동업이다라는 그런 내 습관. 주식 투자가 동업이라는 이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맨 먼저 뭐여야 되느냐? 배당이어야 돼요. 배당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 배당이 아니고 뭐 시세 차익 위주다. 그러면 성공 못해요. 절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배당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자, 내가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 회사가 상당히 좀 회사가 괜찮게 커졌어요. 커지고 점점 회사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일주당 주식 가격이 오르겠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냐? 시세 차익. 그리고 주식 투자. 자, 우리나라에서 이건 전 세계 어디나 상관없죠. 자, 회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인을 주식회사를 가지려면 주식이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그럼 이제 이 주식 다 이 회사 갖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식은 100% 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서 회사 이끌어가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주식 배분율대로 뭐 사내이사 선임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대부분 경영권을 가지려면 50% 플러스 한 주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총 3개인데 맨 먼저 배당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다? 주식 투자는 동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려면 배당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생각할 때 배당을 먼저 보고 가게 되면 주식 투자를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적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배당을 잘 안 줘요. 이 우리나라 오너들이 참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요, 진짜. 오너라고 해야 되나? 오너라고 할 필요도 없죠. 대주주라고 해야 되겠죠. 자, 아니 뭐 소유도 아니고 기업이, 그렇죠?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이상한 마인드가 뭐냐면 이 회사 주식은 위에 써진 것처럼 50% 플러스 한 주밖에 없는데 나머지 동업자들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회사 다 지 건 줄 알아 그냥. 막 그래서 맨날 횡령하고 배임하고 회사가 내 거니까 뭐 주주들한테 배당 왜 줘? 아니 당연히 이 동업자들, 이 주주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있는 건데 주주들한테 돈 배당 나가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막 다 사내 유보해야 돼. 다 재투자한다고 해. 재투자 어디다 합니까? 자기가 만든 자회사 또 재투자하고 있죠. 일감 몰아주고 있고.
이상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오너들 대주주들이 이상한 마인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지 건 줄 알아요 다. 아니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모든 주식을 100%다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영 같은 회사들 예를 드는 거야. 이 회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부영 같은 건설사 중에 부영 같은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는 오너가 주식 100%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횡령 배임만 그것도 범죄긴 범죄인데 부영이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범죄인데 100%의 주식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예요 그거는. 그 법인 주식회사는 절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또 마음대로 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근데 막말로 그냥 100% 주식 다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50% 갖고 있는 나머지 50% 주주들 배당 안 주려고 억지로 회사 재무제표 결손 만들고 결손 만들거나 아니면 배당 안 나갈 정도로 해놓고 아니면 수익이 나도 최대한 그냥 다 재투자해버리고 재투자한다 그랬고 봤더니 자기 자식 회사 일감 몰아주고 있고 거의 다 출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 워낙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당 수익률 한 2%에서 3% 나오면 난리 나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몇 프로인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배당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1%나 줘요? 삼성전자 아직도? 다른 나라 말도 안 되는 경우에요. 보통 글로벌 평균으로는, 그냥 OECD 평균으로 갈게요. OECD 평균으로는 배당 성향이 배당 성향이 뭔지랑 배당 수익률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배당 성향이 못해도 한 30에서 4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배당 성향 얼마인데요? 10% 하나요? 10% 하면 대단한 기업이에요? 10% 하면 대단한 기업이에요. 보통 OECD 평균으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0%나 주나요? 난리 납니다. 주면 기사 떠요 바로. 주주 친화적인 회사고 대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회사를 오너들이나 이 대주들이 지 거로 생각하니까 다른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배당이 이렇게 인색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당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하죠 잘. 물론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런 건 이해하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게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 배당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주사들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죠. 왜냐면 이건 배당 주려고 만든 회사니까. 예를 들어 SK다 하면은 2.43% 별로 안 주네요. 그다음 제일 많이 주는 게 쌍용 CN인데 이거 옛날 쌍용 양회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5% 정도 줘요. 자, 이거 수익률이니까 주식을 샀을 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높죠. 지금 은행 금리 빵프로인데, 그렇죠? 은행 빵프로잖아요 지금.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한 이 정도 준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강의를 통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